평소에 이제 저하고 관점이 다르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다별 에듀에서 말하는 그런 교육 철학들은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곤 해요. 왜냐하면 당장 시험이 눈앞에 있고, 그리고 당장 영어 능력 키워야 되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시간을 많이 주어야 된다, 부모가 먼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현실과 안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끔 그것을 우회적으로 댓글로 남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야기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문제들을 경험을 하게 될 터인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만약에 우리 가정의 경제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를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아이가 뭔가 이렇게 좋은 직업을 얻게 해주는 것이 우리 가정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난의 대물림을 좀 끊어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뭔가 이상주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여러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사실은 학교 교육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독립적으로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주는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우리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인성적으로 훌륭해야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잘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것도 있고요. 뭐 사회생활 잘 하려면 인성이 훌륭해야 된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현재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뭐 사교육이건 공교육이건 이 어떤 교육 문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조금 오히려 더 비현실적으로 문제 해결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걸 수치화해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함께 동일하게 1%와 5%를 보고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95%, 99%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목표로 하는 그 대상의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 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세상이 많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입시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과 이코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결과치들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세상이 이미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입시만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뭐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어떤 가정에게는 부모의 재력이라든지 아이의 공부머리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에서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그 가정에게는 뭐 이상적인 길이 될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95% 대다수의 가정에게는 오히려 비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이상적인 길, 정말 남들이 다 원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모든 것을 충족해 줄 것만 같은 그 단 하나의 그런 로드맵을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시다 보면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싹트게 되냐면 뭐 두 글자죠. 가장 크게는 불안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육아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정서가 있다면 그거는 불안일 거예요. 근데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아이의 미래를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가라고 하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현실적인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교육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고민하고
나누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당장의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진도에 맞추는 로드맵의 그런 교육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장차 자신에게 먹고 살 거리들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이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어 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의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것이 우리 가정에게 지금 우리 발등 위에 떨어진 그런 불안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과도한 선행에다 과도한 사교육이라든지 과도한 엄마표 교육 이런 것들에 이제 몰두하게 되기가 쉬우신 건데요. 모든 교육학자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정말 부모님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이라든지 아이에게 좀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어떤 불안감을 갖고 사는 부모님들에게는 너무나 이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불안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학령기 시절을 보내게 되면은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오히려 만들어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 이 불안 때문에 자꾸 아이에게 어떤 비난의 눈빛을 보내거나 이제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을 정도의 과도한 훈육이라든지 헬리콥터맘처럼 아이들을 쫓아서 이 일거수일투족을 쫓아가는 교육 방식 이런 부분들을 좀 혐오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불안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아이들에게 뭐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확률이 이렇게나 많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현실적인 어떤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불안을 없애주는 방법으로 어떤 명제로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냐면요. 한마디로 나의 지금 갖는 이 불안이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도 나오는 건데, 뭐,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많이 품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에게 어떠한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혹은 생기지도 않은 문제이지만 지레 우리가 미리 생각하는 어떤 그 불안감의 정체, 그런 그 문제 상황,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꾸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이 아니라는 그 상식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오히려 그 불안은 도전하지 못하는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그 불안이 전염이 되어서 세상에는 너무 이제 불안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시도하기에는 너무나 두렵다라는 마음이 차곡차곡 쌓아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청소년 자살률 그리고 이제 높은 학교에 갔다고 해서 그 자살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마인드만 새로 하면은 얼마든지 다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어떤 선택을 가족과 더불어서 저지르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불안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양산하게 하는 어떤 사회적인 공공의 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사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을 했던 이제 스피노자의 명언처럼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까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런 조그마한 행복의 가치가 그때도 뭐 나중에 이때가 되게 그리울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지금 이제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서도 그때가 너무나 그립고 정말 감사했다. 아이들의 밝고 해맑은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애기 영상들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그런 행복에 오히려 좀 더 집중을 하신다면, 뭐 공부를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아이나 엄마에게 너무나 과도하게 느껴지는 그런 학업의 양이 있다면 그것을 좀 컨트롤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에 집중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신다면, 예,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상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만이 우리 아이들이 설사 입시에서 뭔가 잘못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리고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컨트롤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 있는 아이들로 아주 강인하게 자라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이 교육을 하던,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 가정에 뭐 어떤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생각을 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행복들에 좀 집중하시는 것, 그것이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강인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